네, 이처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어떤 북한의 의도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서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천명을 한 지 불과 1년 만에 시험 발사에 성공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측에 이제 밝힌 내용인데 지금 1000km 수역의 설정 표적을 명중시켰고 지금 마하 10m 내외의 어떤 극초음속을 보였다. 마하 10 내외의 성능을 보였다고 했는데 지금 이전에 시험 발사했던 미사일과 비교를 한다면 어떤 성능의 차이가 있을까요? 예, 북한은 작년 1월 초에 노동당 제8차 당대회를 개최를 했죠. 그때 예. 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향후 5년 동안의 국방 발전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극초음속도 빨리 개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언제 그러면 첫 번째 시험이 있었느냐 하는 게 문제지 않겠어요. 작년 9월 달에 처음으로 이 극초음속이라고 자신들이 발표하면서 시험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실상 거리는 한 200km 정도 나갔고요. 그리고 마하 속도로는 한 3 정도밖에 안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를 극초음속이라고 했고 한국 국방부에서는 거기까지 아직 수준은 미달됐다 이렇게 얘기했죠. 두 번째 시험 발사는 1월 5일 날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한 700km 정도를 나갔고 그리고 이제 마하는 5 정도가 넘었다. 그래서 북한은 극초음속이라고 얘기했고요. 불과 일주일도 안 된 11일 엊그제죠. 11일 날 이 시험 발사한 것은 1000km를 날아갔고 마하 속도는 10을 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를 보면은 굉장한 속도로 지금 기술이 발전되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자동차든 우리 반도체든 우리가 나날이 일상생활을 통해 가지고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지만 이렇게 급격히 발전하는 것을 보는 것은 참 힘든 거거든요. 하여간 북한의 발언을 그대로 믿는다라고 하면 엄청난 기술의 진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정말 북한의 주장대로 이게 사실이라면은 계속해서 속도도 올라가고 있고요. 거리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마하 10의 속도면 지금 북한에서 서울까지 1분이면 도달이 가능하다 이런 관측이 있거든요. 정말 이게 사실이면은 기존 방어 체계를 좀 요격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네, 마하 1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음속을 돌파하는 속도를 이제 측정할 때 마하라는 이 도구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이제 붙이는 단위인데 1초에 340m 나갑니다. 그러면은 마하 10이라고 그러면은 1초에 3,400m를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1분이면 60초니까 곱하기 60을 하면 200km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평양까지 한 150km, 서울에서 대전까지 한 150km 이 정도 잡으면 평양에서 우리 서울까지 오는데 1분밖에 안 걸리죠. 중요한 것은요. 1분이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회피 기동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이제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속도로 올라갔다가 일정한 속도로 떨어져서 그것이 탐지가 돼서 추적이 돼서 격추를 할 수가 있거든요. 문제는 이 극초음속 미사일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회피 기동을 하면서 가다가 풀업이라고 하는데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옆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것을 추적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간에 아주 마하 10의 속도로 내리꽂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방어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이 미사일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저공 비행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이제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는 주로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는 멀리 또 날아가기도 하지만 주로 이제 대기권 100km잖아요. 이것을 벗어나서 우주로 비행하다가 다시 대기권으로 들어와서 목표를 향해 가거든요. 그런데 이 극초음속 미사일은 순항 미사일처럼 대기권 안에서 놉니다. 그러니까 통상 50에서 아주 낮게 날아가는 것은 한 30km까지 돼요. 지상에서. 근데 통상 50에서 70km 정도 그 수준에서 날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탐지하기가 굉장히 곤란하죠. 왜 그러냐면 지구 공률이 있기 때문에 지구가 둥글잖아요. 그래서 이게 탐지가 되려면 일정 정도 고도로 올라가야 탐지가 되는데 아주 낮게 아주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수평에 가깝게 이렇게 오면 이것을 탐지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군 당국은 지금 진단하기로는 어쨌든
북한이 주장하는 지금 이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해서 더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그게 이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빠르게 지금 발전한 거잖아요. 네. 기술의 이 진전도가. 그렇습니다. 사실상 5일날 했을 때는 한 700km에 겨우 이제 마 5 정도 됐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1000km에 마 10이다. 그것도 이제 회피 기동하면서 횡적으로 기동한 것이 240km 정도나 된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과연 이것을 믿을 수 있는가? 그리고 이게 정말 북한이 얘기하는 것처럼 극초음속 미사일에 해당되는 거냐? 여기에 예. 대한 이제 기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북한이 2017년도에 탄도미사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한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2017년도에 북한은 화성 12형, 14형, 15형 예. 이것을 모두 시험 발사해서 성공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12형 정도는 뭐 한 8,000km 정도 사거리가 나가는 거고요. 14형은 10,000km 그리고 15형은 11월 29일 날 그때 발사했던 건데 이것은 이제 워싱턴과 뉴욕을 타격할 수 있을 정도의 12,000km 정도 나갔거든요. 예. 5월 달에 발사해서 11월 달까지 불과 한 6개월 사이에 예. 8,000km에서 12,000km까지 속도를 늘려 나갔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북한은 이미 이 정도 이제 엊그제 발사한 정도의 그런 그 기술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5일 날 한번 시험 발사하고 그리고 11일 날 하지 않았는가. 예. 물론 이제 더 정밀한 분석은 예.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예, 일단 시장님께서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무게를 싣고 계신 그렇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해 8번 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어제는 모습을 드러냈는데 지금 그 이유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는 게 지난 5일에 발사했을 때 성능이 좀 과장됐다는 그런 분석을 내놓으니까 이에 대한 것을 직접 반박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타났다라는 관측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지도자가 이제 무기 체계, 신형 무기 체계, 예. 그것도 아주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신형 무기 체계를 개발해서 이걸 시험 발사할 때는 안 나타나지만 네. 지도자가 나타날 때는 완성된 상태에서 이제는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주고 실천 배치하기 직전의 단계에서 이게 나타나거든요. 예. 우리 한국도 이제 뭐 다양한 이제 미사일 시험들 하잖아요. 그 시험할 때 우리 대통령께서도 태안에 가서 이거 이제 보시고 예.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노고도 취하시고 하는데 그것처럼 김정은하고 김여정이가 정말 뭐 한 600여일 만에 여기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예. 이게 극초음속 무기 체계의 완성을 의미하는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예.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완성이 됐다라고 하는 거 그걸 보여주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일날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한국 국방부에서는 이게 극초음속 미사일은 아닌 것 같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마 5가 넘어야 극초음속인데 여기까지 도달한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일주일도 안 돼서 이렇게 김정은이가 나타나서 이것은 극초음속 미사일이고 마 10이고 그러니까 한국의 국방부를 아주 좀 무색하게 만든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봐야 예. 되겠죠. 그리고 북한이 밝히기로 뭐 최종 시험에 성공했다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어떤 강한 성공 주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연초잖아요. 새해부터 북한이 무력 시위에 나선 그런 배경도 궁금한데 지금 미사일을 어제 발사하기 전에 유한에서 지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규탄 공동성명을 내기도 했거든요. 이에 대한 어떤 국제사회를 겨냥한 메시지라고 봐도 될까요? 예,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제 이게 내는 것은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를 구분해서 낼 수가 있어요. 제일 높은 것이 계리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이 다 동의해가지고 하는 계리안, 그게 이제 가장 높은 거고 제재력이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안보리 의장 성명이 있고 그 낮은 네. 것이 이제 언론 성명이 있는데요. 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유엔 안전보장이사에서 이 3가지 어느 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지 미국 대사를 포함해가지고 우방국 대사 몇 명이 모여가지고 예. 북한은 CBID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뭐 딱 그 시기에 맞춰서 미사일 발사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기상 조건도 관계없이 그냥 마음대로 쏴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타이밍상 거기에 맞긴 맞았는데 네. 해석을 하다 보니 예. 마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제 CBID 하라고 몇몇 대사들이 얘기를 했으니 예. 우리는 뭐 그럴 거 아니다. 이거는 우리의 주권 사항이니까 잘 봐라. 그리고
국제사회가 우리의 요구를 들어줘야 된다. 그걸 이제 과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렇게 봐야 예. 되겠지요. 국제사회한 과시는 늘상 있어 왔고 또 시험 발사도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 예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타이밍이 좀 맞았을 뿐이다. 그렇죠.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다음 달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생일 80주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흔히 네. 광명성절로 알려져 있는데 그리고 3월에 우리 대선도 있고요. 앞으로 또 한미연합훈련도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추가 도발 가능성은 이미 작년 제8차 노동당 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예. 이미 예고를 했습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그 전략 전술 무기들에 개발해 나갈 것이다. 개발해 나가려고 하면 계속해서 이것을 이제 시험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도발은 예정이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4월 달까지의 도발 시기를 한 3가지 정도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2월 12일 날 자기 아버지 생일 때 80주년이니까 정주년이거든요. 예. 이게 이제 중요한 고비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한국의 3월 9일 대통령 선거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때 이제 한미 연합 훈련이 계획돼 있는데 예. 이때가 이제 한번 뭐 계기가 될 거고요. 세 번째가 이제 4월 15일 자기 할아버지의 생일 120주년입니다. 예. 태양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세 개의 이 날짜 중에서 어느 쪽에 주로 초점을 두고 도발을 할 거냐 하는 것이 문제라고 보는데요. 제가 볼 때는 2월 16일 그 근방에는 아마 안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 북경 올림픽이 좀 있으면 이제 열리잖아요. 아니 지금 북경 올림픽이 옆집에서 올림픽 하고 있는데 미사일 네. 쏘면 이걸 좋아할 리가 전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5일 날 북한이 미사일 쏘았을 때도 중국의 외교부 대변인이 예. 나와가지고 자제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자기 아버지 생일을 전후한 그 미사일 도발은 아마 없을 거고요. 예. 그 지나고 나면 바로 이제 한미 연합 훈련하고 한국의 대선하고 이제 물리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아마 이때가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하필이면 또 이번 동계올림픽 개최지가 중국이어서 네. 좀 조심스러울 것 같다는 관측이신데 중국도 북한에 어떤 메시지를 따로 전하지는 않을까요? 왜요? 다양한 방법으로 전하겠죠. 예. 더 이상 하지 마라. 예. 사실상 옆에 지금 잔치하고 있는데 옆에서 재 뿌리고 있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네. 사실상 중국은 말은 안 하고 있지만 굉장히 속으로는 불편하죠. 예. 제가 볼 때는 아마 어찌됐든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향후에는 좀 도발을 자제하지 않겠는가 이런 예.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최종 상태까지 점검했고 이제 실전 배치만 남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예. 적어도 이제 이 초음속,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시험 발사는 당분간은 아마 좀 자제될 거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예. 뭐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늘 있어 왔고 국제사회나 미국, 우리나라 계속 우려를 표명해 왔는데 진짜 실전 배치가 다가왔다고 임박하는 분석이 있는 만큼 이번 미사일 발사에 또 미국도 우려를 표했거든요. 동시에 또 대화에 나설 것을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는데 미국과 우리 정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예, 대화에 나오는 게 제일 최고죠. 예. 사실상 북한 지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뭐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GDP가 마이너스로 가고 있잖아요. 게다가 이제 국경은 봉쇄됐죠. 뭐 식량은 올해만 하더라도 작년 거를 비교해 볼 때 한 100만 톤 정도 부족하거든요. 코비드19도 여기 뭐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예. 결국은 이제 국제사회하고 어떤 그 대화를 해야 자기도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 방안들이 나온단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 5일 날도 그렇고 11일 날도 그렇고 이렇게 발사한 것은 자신의 대화를 하기 위한 몸집, 협상력 그것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했다라고 저는 보고요. 예. 끊임없이 이제 북한의 대화에 나오도록 우리가 외교적인 노력을 해야 되고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예.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예. 그렇다라고 하면은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건가? 이게 문제 안보 차원에서는 중요하지 않겠어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우리도 북한과 같은 그런 극초음속 무기를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예. 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멀지 않은 시기에 우리도 아마 그것을 국민들한테 선보일 거라고 보고요. 예. 그런 면에서 너무 걱정하시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린가 동시에 또 하나는 방어 체제예요. 예. 방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사일 방어 체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미국하고 끊임없이 기술 개발, 공동 개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예. 어떤 형태로든지 하여간 이게 여기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그런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대화에 나오도록 유도를 하는 동시에 어떤 군사적 대비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